안녕하세요, 일일영상 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번에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를 4월 한 13일? 한 15일 이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석 달이 지났는데 제가 사실 바빠서 많이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주행거리는 한 2,500km, 2,600km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타보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선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제가 느꼈던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때 차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차를 되게 여러 대 탔다고 했죠. BMW를 대략 한 12대.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제 포르쉐 카이맨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벤츠 C200 컨버터블, 그 다음에 그 대우 그 크랙스 오버라는 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다는 걸 일반적인 분들이 보면 미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합법적으로 제가 지금 일을 하는 분야에서는 비용을 털 수 있는 구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그 차량 리스, 렌탈, 요게 유일하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도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한 것 뿐이고요. 아마 제가 그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좀 라이프 스타일이, 카 라이프가 좀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펠리 하이브리드 관심 되게 많이 가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차를 안 팠기 때문에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만 좋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겠죠. 제가 다른 차를 거의 타보질 못했거든요, 요즘 바빠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G80이라는 차가 나오자마자 제가 3.5 풀옵션을 탔었는데, 사실 그 차도 굉장히 실키하고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5개월 정도에서 제가 결국에는 매각을 하고 말았는데, 저는 사실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펠리쉐이드는 상당히 매력 덩어리입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엔진 느낌, 주행감이 어떠냐, 승차감이 어떠냐, 이런 문제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로 이 현대 엔진이 정말 실키합니다. 옛날에 뭐 V6 그랬고 BMW는 L6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박스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각자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긴 있는데, 현대 엔진은 굉장히 실키하고 부드럽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부분은 독일 차를 타시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를 탈 때마다 이 부드러운 이 실키한 엔진 느낌, 사실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승차감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펠리쉐이드는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울렁울렁해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게 위아래로 울렁울렁하느냐 좌우로 울렁울렁하느냐 이게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얘는 위아래로 울렁울렁하긴 하는데 상당히 일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막 붕 떴다 내려앉고 이런 게 아니라 둔턱을 넘어도 이것을 감싸 안아서 넘어가는, 상당히 이게 무게 배분이 되게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또 만족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G80에서 프리뷰를 넣었거든요. 프리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카메라가 둔턱을 읽어가지고 뭐 조정한다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리뷰를 염두한 내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둔턱 같은 것을 현대 내비에 다 반영을 해가지고 내비에서 입력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프리뷰가 자체적으로 뭐 카메라가 앞을 인식을 해서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프리뷰가 들어가면 제가 스테빌라이즈 센치 같은 건 재보진 않았지만, 프리뷰가 들어가지 않은 거에 비해서 스테빌라이즈는 얇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상당히 물렀습니다. 저는 승차감이 무른 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저는 계속 독일 차만 탔기 때문에, 아마 독일 차를 타신 분들은 제 말이 뭔지 아실 거고, 국산차를 타신 분은 집가집기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성향 차이죠. 그래서 국산차를 타신 분은 이제 천천히 가시면서 이렇게 울렁울렁한 걸 굉장히 좋아하고, 현대차 관계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승차감, 부드러운 승차감을 상당히 좋아한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밟지만 않는다면 천천히 운전하는 스타일이라면
예, 울렁울렁하면서 그렇게 승차감 좋은 것도 좀 좋을 것 같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밟을 때는 확실히 고속도로 나가고 차가 없고 피해가 주지 않는다 그러면 쭉쭉 시원하게 밟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 한번 쭉쭉 밟아보면 기본기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단단한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를 뽑을 때 끝까지 고민했던 것이 승차감이 예전에 G80만큼 굉장히 울렁울렁할까봐 굉장히 끝까지 그걸 고민을 했고 실제로 이제 개솔린 같은 모양이는 제가 가솔린 안 하고 개솔린 하니까 발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가솔린, 개솔린 원래 개솔린이 맞죠.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게 이제 뭐 3년차다 이런부터 해가지고 너무 승차감이 무르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전 여차 한번 튜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튜닝의 정보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는 튜닝도 기꺼이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를 안 바꾸려고 너무 손실이 많이 나니까. 근데 그 정도 아닙니다. 차가 토크감이 상당히 강하면서 잘 나가면서 안정적입니다. 물론 쭉쭉 밟아대면 하면 등치가 있기 때문에 물리법칙을 거슬릴 수는 없죠. 휘청휘청 하는 건 맞는데 상당히 고급진 그러한 저는 이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가 이게 너무 전기차라는 느낌이 아니고 개솔린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역설적으로 들었거든요. 저는 이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를 하기 전에는 8기통 개솔린도 고려를 좀 했었고 좀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런 걸 많이 고려해주고 있었고 아직은 저는 개솔린 감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타본 적도 없고 근데 저는 이 차는 전기 개입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서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주유하면 10만원 좀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고급 휘발유도 아니죠. 굉장히 저는 그것도 좋아요. 고급 휘발유 들면 거의 뭐 한 2, 3만원은 항상 더 나올 텐데 한 10만원 정도에서 만땅이 되는데 저는 그걸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800km 이상은 탑니다. 예, 저는 정말 좋은 연비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차를 타보고 연비가 뭐 어떻고 뭐 하이브리드면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뭐 다른 차가 훨씬 좋다. 당신이 다른 차 하이브리드를 타보면 절대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 좋다는 얘기를 못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탔던 차 중에 저는 지금 이렇게 800km 넘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고 그렇다고 제가 연비 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탄력 주행을 한다고 해서 연비가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쭉쭉 밟고 다니는 거나 그냥 신경 안 쓰고 다니는 거나 신경 쓰니까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를 처음 시승을 하거나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연비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긴 하고 특히나 이 벤츠나 포르쉐 특히 BMW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을 할 때 이 탄력 주행을 하면 연비가 뭐 거의 17, 18까지도 올라가잖아요. 평상시에 연비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와 고속도로 주행 연비 짱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펠리 하브는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오히려 국도나 시내 주행할 때보다 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탄력 주행이라는 게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 차는 지금 연비가 지금 누적 연비가 2,500km 정도 탔죠. 저는 2륜이고요. 4륜을 넣지 않았습니다. 프리뷰가 없고요. 20인치인데 지금 누적 연비는 12.4km 정도 나옵니다.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공인 연비는 12.7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운전하는 걸 보시면 거의 고속도로 나가면 저는 그냥 스포츠보드로 놓고 달립니다. 뭐 연비 같은 거 별 신경 안 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연비를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연비가 관심이 있으셔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테스트를 해놓은 것 뿐이지 평상시는 연비 주행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연비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800km 이상 탈 수 있다는 게 좋고 스포츠 모드로 세게 밟으면 뭐 10점 몇 킬로까지도 떨어지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면 저는 되게 좋은데 참고로 포르쉐 같은 경우는 누적 연비가 제가 이제 그건 이제 고속도로 주행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내 주행 많이 안 했는데 누적 연비가 9.7. 그게 지금 40통짜리고 2000cc인데도 불구하고 9.7. 그 다음에 벤츠 같은 거 C200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되게 무겁죠. 왜냐면 컴포터블 같은 건 차가 전복이 됐을 때 뒤에 이제 이 C필러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전복되는 기둥이 튀어나와서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게 굉장한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누적 연비는 8.6km밖에 안 됩니다. 8.6km밖에 안 되는데 얘는 지금 12.4 이 등치에 사람이 많이 타건 적게 타건 별로 상관도 없고 좀 독특하죠.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질문 많이 받는 게 이제 사륜은 꼭 넣고 싶은데 독일 차를 타신 분인 것 같아요. 많이 물러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륜을 하게 되면 이제 각 토크를 네 바퀴가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토크 밴드가 넓어지겠죠. 넓어지게 되면 허용 밴드가 넓어지기 때문에 승차감은 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M이나 아니면 포르쉐 스포츠카를 타시던 분들이 사륜 구동을 타게 되면 차가 굉장히 물르다라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와, 이게 뭐냐, 날아갈 것 같다 막 이런 느낌도 들고 너무 승차감이 무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좀 그건 이제 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도 한데 저 같은 경우도 후륜 스포츠카를 좀 많이 타봤기 때문에 사실 사륜을 처음에 탔을 때 저는 오히려 사륜이니까 짱짱하게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그죠, 도마뱀처럼 딱 잡아주니까 되게 승차감이 짱짱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타봤는데 오히려 승차감은 상당히 무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륜을 가지고서 만약에 승차감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그 시승을 해보시고 긴 좀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이제 리콜이 떴더라고요. 전 리콜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리콜을 받으러 가신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전 알게 됐고 리콜 지금 예약을 했는데 보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특정한 날에 리콜을 딱 하루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 그날만 리콜을 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날 바빠서 갈 수가 없어서 픽업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10,000원이던데 예, 저는 그냥 저는 뭐 포르쉐나 벤츠도 다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이 운전하시면서 뭐 세게 받든지 지 멋대로 하든지 간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분의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히 잘 갔다 오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고 막 세려 밟으면 어쩔 수는 없긴 한데 대개는 픽업 해주시는 분이 되게 정성껏 잘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딜리버리가 10,000원밖에 또 안 돼서 저는 기꺼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션, 엔진 미션 6단인데 그게 뭐 변속이 뭔가 좀 리콜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전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 리콜이 지금 1차 리콜이 나와서 저는 이제 정해진 날에 했는데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제 차를 가져가서 해주시고 돌려오는데 10,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저는 기꺼이 딜리버리 서비스를 신청을 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지금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 지금 2,500km 한 석 달 정도 주행을 하고 느낀 점들,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느낌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혹시 보시고 이거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언제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든 열려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론 들고 왔는데 그냥 제가 하나씩 눌러보면 드론도 한 7대 날려먹었거든요. 그냥 하나씩 맨 땅에 헤딩하시 하나씩 눌러가지고 저는 알아가는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한 바가 많으니까 주관적일 수 있죠. 혹시라도 그건 좀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새로 제가 기꺼이 받아들여서 정정할 건 정정하고 또 중요한 것 같으면 다시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 영상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 석 달 2,500km 탄 느낌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했고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리콜 상황 저는 이렇게 시청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항상 1일 영상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